인유한 위원장이 또 선을 긋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했느냐? 왜 윷놀이 할 때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백도. 나에게 백도는 없다. 오늘자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 내겐 윷놀이에 빠꾸도는 없다. 이분은 백도를 빠꾸도라고 하셨네요.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후퇴하는 일은 없다라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뚜벅뚜벅 앞으로 가겠다. 혁신위원들과 함께. 야,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주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이기감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좀 가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저게 윤석열 대통령 뜻인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혁신위원회가 비대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혁신위원회 위에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최고위원회와 혁신위가 어쩌면 충돌하는 사태까지 오고 있고 이런 경우에 공천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너무 앞선 시기에 너무 용감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 경고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혁신위가 이러다가 혹시 중도에 자기의 뜻을 못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하지만 혁신위 위에 최고위가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 위에 최고위원회 의장은 김기현 당대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박수 받는 쪽이 정치라는 거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수 많이 받는 사람이 사실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 지지와 명분을 가지는 쪽이 이기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시와 때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공천으로 넘어가서 혁신위가 공천을 할 수 있다면 그 칼을 휘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혁신위는 혁신안을 마련해서 최고위원회 통과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해서 최고위와 혁신위가 충돌하다가 이 둘 다 해체되고 비대위로 가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최고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 혁신위의 한계는 있다. 자, 근데 기자들이요. 요즘 그 혁신위원장을 더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이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분들, 윤핵관들, 뭐 중진들 답을 안 하시네요. 자, 이런 우려 섞인 기자들의 질문에 인유한 위원장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00% 움직일 것이다. 중진 의원들이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하는 건 빨리 문화 때문에 빨리 발전했지만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100% 확신하신대요. 100%. 야, 어떤 배경에서 100%라고 하셨을까요? 자신감 뭐 이런 거죠. 그냥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다만 100%라고 저렇게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배경 뭐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국민들의 지지. 지금 국민들의 김기현 지도부가 그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도 그 여러 군데서 나왔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추구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혁신위원회의 방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그냥 제 개인적 분석을 하자면 예. 뒷배경이 용산 대통령실이다. 저는 그 대통령실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원일까요? 암묵적 동의일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 대통령의 지원이 없이 과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저희 경험상 보면 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 거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이 보이지 않는 손 아마 이런 부분을 인요한 위원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저런 자신감의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미경 의원님이 옆에서 많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의 의지응을 그대로 따르진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따랐다고 보여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이후에 사실 내년 선거가 얼마나 그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깨달으신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혁신이라는 거는요,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아하. 근데 일단 혁신위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거가 지금 기자들이 계속 이뇨한 위원장을 따라다닌다는 건 그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그게 인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때 과연 그 이노한 혁신위원장의 이 부분을 만약에 당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겠다라는 뜻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산은 국민들, 대통령은 사실 국민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위원장의 뜻과 그다음에 용산의 뜻이 같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인유한 위원장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진들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아니 정치를 지금 어쩌면 정치 생명이 지금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3선이면요. 적어도 그 지역에서 12년을 정치를 했어요. 중간에 한번 떨어진 거 포함하면 16년, 그 전에 준비한 거 포함하면 근 20년을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보고 나가라? 자, 이러면서 지난 토요일이었죠. 대형 버스 92대, 4,200명의 인원과 경남 함양에서 행사를 가졌죠. 장제원 의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눈치 안 보고 삽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 야,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은 하고 산다. 여기서 권력자 누구일까요? 야, 오늘 계속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정미경 의원님, 권력자 누굽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장제원 의원이 당내의 핵심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여태까지 말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 장제원 의원이 권력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 그러면 뭐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막 할까? 어허. 그게 저는 조금 더 이상해요. 왜 저렇게 그냥 둘이 전화해도 통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왜냐하면 평소에 그 윤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님과 전화한다고 전화하는 사이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최병무 의원님 약간 지금 아닐 수도 있는데 하셨는데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전화를 이거죠. 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죠. 전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시로 그 만나는 일도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예. 대통령이 최근에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아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최근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제원 의원은 충분히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저 지금 그 방향이 대통령의 뜻과 다른지 같은지도 장제원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지금 권력자 얘기를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할 말하고 산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아마 본인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 권력이 어느 정도나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본인이 뭐 지금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그 보이지 않는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장제원 의원이 저는 뭐 버틸 수 없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인요한 위원장의 말대로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있죠. 장제원 의원도 굉장히 섭섭하긴 할 거예요. 토사구팽 당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만 판을 좀 크게 보면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하는 거는 당 전체가 내년 총선에 뭔가 살아나기 위해서 일부 중진들이 희생을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당이 지금 살아나겠다는 건데 나는 그 희생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누렸던 권력의 가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결국 그 뭐 어떤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해왔나 하는 그런 당내 비판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이제 그 뭐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자기가 어제 선언했던
저런 걸 아마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평론이 아주 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 약속 못 지킬 수도 있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게 인주한 위원장과의 대립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권력자와의 대립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죄송합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또 당선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한 20년 그 지역에 정치를 해왔는데 뭐 어떤 경우에도 또 뭐 어쩌면 어쨌든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에 한 자락이 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펼쳐야 또 다음의 수순이 되니까요. 정치는 지금의 결정보다 그 다음 결정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결정을 위한 지금의 맹분 쌓기 이런 식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뭐 지금 장제원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원들 많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강릉에서 어린 시절 함께 보낸 각별한 사이인 권성동 의원도 무조건이랍니다. 지금 지역구 강릉에 출마한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조건 강릉에 출마하시고 심하면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압박을 해서 공천을 안 준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하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총선에서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안 줬잖아요. 맞아요. 수도권 출마라 그래서. 예. 그래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어요. 그만큼 본인 지역구 출마할 의사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불출마를 하고 후임자를 하고 다니신다? 이건 전혀 사실과 아닙니다. 자, 지금 김규환 논설위원은 본인이 전화를 다른 사람 전화 안 받아요. 근데 정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로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아예 기자들의 질문에 전화도 잘 안 받다가 며칠 전에 문자가 딱 왔는데 외국 출장 갔다가 아니다, 나 출마한다. 내가 출마 안 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권성동 의원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또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혁신하는 권고일 뿐이라며 험지 출마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친윤, 중진들이 잇따라 혁신안에 반기를 들자 다른 사람들, 뭐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에 출마할 생각 있는 분들, 이분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윤핵관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온 것 같다. 소위 윤핵관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었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하고 어리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전 대통령이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소위 이제 대통령을 사랑하면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혁신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대통령의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 건지 예.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다. 자, 이제 수도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윤핵관 해체해야 된다. 이거 이대로 가다간 총선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장제원 의원이 지역구에 4천여 명의 이제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예? 이른바 세과시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을 인증한 모양새가 됐고 또 이게 윤핵관의 기득권인 것처럼 비춰지는 양상이 됐기 때문에 혁신위 입장에서는 이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혁신위의 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혁신위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윤핵관을 해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구도로 만드는 데에 장제원 의원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오히려 이 구도를 자초하는 역할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윤핵관 해체 주장이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에서 요구하는 건 희생인데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력과의 대치 국면으로 지금 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등에는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이런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은 이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총선의 공천 여부가 결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천도 결정되기 전에 내 목소리를 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결정이 돼요. 후보가 됩니다. 후보가 되면 이건 대선과 달라요. 총선은 내가 지면 끝이에요. 이 지역구에서 내가 지면 뭐 다른 사람 승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구에서 내가 이길지 질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분위기 안 되겠다 싶으면 목소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명박 정권 때 18대 국회였나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에 대한
이 목소리가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처음엔 공천 줄 때는 공천 주고 나서 후보되니까 SD 때문에 내가 지역구에서 질 것 같다. 경기도 후보들이 다 모여서 SD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제 혁신위와 최고위가 충돌해서 만약 이게 둘 다 해체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시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게 또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궐선거나 이런 데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의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수직적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적됐는데 이런 원인은 다 이제 듣고 그냥 혁신이라고 하는 형식과 앞으로의 공천이라고 하는 수순만 남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이제 점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핵관이 해체되면서 윤핵관의 어떤 이런 저항에 따라서 혁신위가 다시 흔들려서 혁신위가 해체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또 대통령으로 수준을 그쪽으로 또 옮겨가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뭐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으로 보입니다. 예, 주도권에 먼저 말씀하시죠. 윤핵관 해체론이라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윤핵관은 무슨 조직도 아니잖아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이게 준말이란 말이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빼면 윤핵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미 윤핵관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해체되는 단계가 아니고 없어졌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 있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미 없어졌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윤핵관이라는 개념을 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저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윤핵관 하다가 갑자기 윤핵관이 뭐 없어졌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불출마하거나 한 사람은 뭐 저렇게 반발하다가 또 다시 대통령 말을 듣고 뭐 다 이번 총선에는 안 나간다고 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거든요. 자, 수도권에서 정치하셨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18대 때 이상득 전 의원 불출마할 때도 뭐 그 자리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다른 지역은 윤핵관이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없을까요? 있죠. 근데 저는 그때 18대 때 제가 이제 출마했을 때였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하는 여러 가지 걸 보면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걸 했죠. 예를 들면 막 검사, 자기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향해서 국회가 막 탄핵을 하는 이런 시도를 그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단순히 총선에서 그 총선 후보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당선돼야죠. 그게 먼저이죠. 근데 대통령도 후보자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지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지 그냥 다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뭐 200석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예, 지금 막 탄핵이라는 카드를 막 쓰잖아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또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할지 대통령이 지금 실감하고 계시다니까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핵관은 사실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윤핵관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윤핵관의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대통령밖에 안 계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제발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다오. 이렇게 말하면 윤핵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인요한 위원장이 그 얘기를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사랑했으면, 사랑하면 이번엔 대통령을 위해서 좀 희생해다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당시 그러니까 위기감의 차원이 다르다. 지금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운명까지는 좀 모호합니다만 대통령의 앞으로의 전국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0석 하면 뭐 탄핵 얘기도 나오니까요. 자, 당은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좀 나 말고 좀 다른 사람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이 요즘에 김기현 대표 따라다녀요. 근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아이고 그만두시라고 하는데 다른 데 출마하라고 하는데 어제는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생가를 갑니다. 여기도 의미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를 김기현 대표가 썼느냐? 혁신위한테 급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혁신위 관련해서 좀 조기 해체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김기현 대표. 그런데 정작 본인 얘기가 나오니까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에이 나는 아니지. 지금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때 임명했을 때 김기현 대표의 생각은 나는 빼놓고 혁신, 뭐 아마 이런 메시지를 본인이 기대했던 것 같은데 본인을 포함해서 혁신을 하겠다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굉장히 섭섭하고 혹시 이 배경이 뭔가 뭐 이런저런 이제 것 때문에 그동안에 입장을 자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과감하게 저렇게 일종의 대통령한테 이제 도전하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본인도 용기를 얻은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러나 뭐 잘 아시지만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때 자, 뭐 전권을 주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예. 뭐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뭐 이런 것도 다 전권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지금 12월 24일 뭐 크리스마스 전까지 활동한다고 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악의 경우 그걸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권한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꽤 많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뒷받침이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있을 거라고 또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저런 저항도 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합니다. 예. 자, 조금 어려운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핵심은 누구일까요? 기자들은 김기현 대표보다 인요한 위원장을 더 많이 따라다닙니다. 기사가 되니까. 기사 되는 사람이 사실은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정당의 핵심 인물이죠. 자, 지금 국민의힘 핵심 누구일까요? 인요한? 김기현? 장제원? 참 죄송합니다. 또 어려운 질문.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지금 사실은 핵심은 그냥 말 그대로 혁신이죠. 혁신이. 네, 혁신인데 그 혁신에 지금 깃발을 들고 맨 앞장서서 지금 국민의힘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 그건 인요한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 버리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그러면 지금 힘은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이죠. 사람으로 보면. 그러나 그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움직임은 뭐냐면 혁신입니다. 혁신이 저는 주인공이라고 봅니다. 예. 자, 최지원 기자. 민주당을 출입하십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이 혁신위의 상황을 지금 볼 거란 말이에요. 저 당은 국민의힘은 지금은 막 저렇게 막 시끄러워요. 근데 저게 정리가 되면 좀 있으면 이제 누구한테 오느냐? 민주당한테 와요.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구조 자체가 뭐가 다르냐면 국민의힘은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대통령과 직접 싸우진 않습니다. 인요한 위원장과 싸우죠. 물론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힘을 얻어서 싸우는 겁니다만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의 앞으로의 갈등은 어떤 예상이 되느냐. 직접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요. 비명계원들 당 나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다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막 지금 안동 출마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지금 이러면서 본인은 또 출마해서 자기 지역구 나가야 되죠. 재판해야 되죠. 지금 비명계랑 싸워야 되죠.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는 이 혁신의 움직임, 위기감 어떤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빗대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오는 질문들이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에서 이런 식으로 혁신 동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이럴 때마다 지도부에서 하는 얘기가 인요한 혁신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많이 하거든요. 김은경 혁신이랑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예. 평가 절하를 하는 목소리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진 의원들 보신 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답을 안 하고 있고 윤핵관 해체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해체 움직임까지 벌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는 사실 좀 적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혁신위가 굴러가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미흡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내고 있는 의대 정원수 확대나 뭐 예를 들어 김포 서울 편입 같은 문제 등이 예. 가시화된 성과를 총선적에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많이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 절하를 하면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혁신 동력이 아직까지 끌어올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간 벌기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혁신안에 대해서 내년 이제 연초가 이제 오게 되면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겠다라는 그런 구상인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총선 직전에 임박해서 좀 새로운 이벤트를 내겠다라고 하는 구상인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대여 공세를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 같은 대여 공세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